P2E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아, 단순하게 해석한 그런. play to earn인 거죠? 근데 아, 오늘의 주제는 P2E입니다. 네. P2E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P2E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P2E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동물의 숲 하세요. 네, 네. 아. 거기서 무를 파실 거잖아요. 네. 그죠? 그 무 판 걸로 유니클로 가서 옷 사보셨어요? 무 팔아서 그 벨은 많이 벌었는데 그거를 유니클로 가서는 쓰지를 못하죠. 게임머니니까. 그렇죠. 근데 P2E는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아, 단순하게 해석한 그런. play to earn인 거죠? 근데 earn인 거죠. 아. earn. 그래서 내가 열심히 게임에서 무판 돈으로 네. 내 지갑에 무판 돈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지갑을 들고 가서 유니클로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티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동물의 숲은 아니지만 웨이플 스토리나 다른 게임에서는 그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네. 아닌가요? 불법이죠. 아, 왜냐면 그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게임사에서 어떤 시장 경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주고받게끔 설계를 해놓은 건데 게임 쪽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Pay to win이란 말이 있어요. 네. 돈을 낸 사람이 이긴다. 아, 이제 그런 막 과열 경쟁이 붙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아이템을 좋은 걸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경쟁이 막 엄청 심하잖아요. 어떤 특정 아이템, 어떤 게임의 특정 아이템을 내가 그냥 거래로 게임상으로 줄 테니까 내 통장으로 100만 원 입금해. 라는 맞아요, 이제 맞아요. 게 사실 암암리에 있긴 하지만 그거는 명백히 불법이고 게임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페널티를 굉장히 강하게 매기는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P2E는 그것들이 다 원래부터 가능한 그런 게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 코인을 개인 간의 거래와 상관없이 그걸 똑같이 거래소에 내가 들고 가서 현금화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게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생필품도 살 수 있는 거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정확히 어떤 말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이나 코인 기술들이 이제 생기면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에요. NFT 들어보셨어요? 네네. 대체 네. 불가능 토큰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NFT 기술이 이제 게임에도 도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게임사들이 앞으로의 게임을 P2E로 출시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태고. 그래서 얼마 전에 NC 주식이 엄청나게 뛴 일이 있었는데 그게 P2E, 그러니까 NFT로 이제 게임을 만들겠다 해서 이제 주가가 잠깐 엄청 올랐었죠. 네. 전 게임 중에는 주로 키우는 게임, 동물의 숲 같은 거 그런 게임 주로 좋아하고 총 쏘는 게임이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P2E 게임은 뭐 종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채굴을 하잖아요. 네. 채굴을 한 사람에게 대가로 코인을 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게임에 갖고 와서 그 코인을 캐는 그 행위를 게임으로 접목시켜서 게임 안에서 뭔가 어떤 특정 행위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그 대가로 코인을 주는 거죠. 게임상의 코인. 그럼 그 코인을 가져다가 그 거래소에서 그걸 현금화해 주는 거죠. 게임사에서 그 안에서 융통된 어떤 재화를 가지고 거래소에다가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걸 아예 그냥 게임에 도입하겠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돈이 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뭔가 정부 차원에서 뭔가 규제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처럼 비썸 이런 거래소가 있어요. P2E 거래소가. 저희가 그 게임 재화를 가지고 유니클로 가서 옷을 살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거래소가 그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게임으로 번 그 코인을 가지고 유니클로에서 옷도 살 수 있고 이런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대중적인 게임들이 이제 P2E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만큼 유저들이 많아지니까 거래도 활발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래소가 수가 적겠지만 이제 점점 거래소가 늘어나죠. 이게 가상화폐의 기본 개념이 탈중앙화잖아요. 네. 그런 거래소의 자율성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P2E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집에서 밤새 게임하고 그거 가지고 아침에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굳이 회사를 안 다녀도 이 게임만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지점에 약간 정서적인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즐기기 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되고 일을 하는 수단이 된다는 건 게임의 어떤 순수한 목적, 본질과는 좀 멀어진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그 뭐 이미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으니 뭐 게임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 직업
업으로 삼는 게 왜 문제야? 라는 측면이 있어서 아직 그 부분에서는 기술 발전도 기술 발전이지만 정서적인 합의? 뭐 정서적인 충격? 뭐 이런 게 있는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왜 옛날에 엄마가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취업 못하면 너 돈 못 번다 이러고 맨날 혼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P2E가 활성화되면은 너 왜 이렇게 게임 안 하고 맨날 허구나 공부만 하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게임 잘해서 돈 벌겠어? 이러고 혼나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런 세상이 네. 오겠네요. 너 지금 밥 먹을 때는 좀 빨리 가서 보스를 잡아야지. 빨리 가서 저 손가락 훈련하고 손가락 잘 움직이는 거 네. 그런 세상이 오겠네요. 맞아요. 지금 e스포츠라는 영역이 생겼고 실제로 게임을 하고 연봉을 받는 시대가 왔잖아요.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리고 팀들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와 있는 것처럼 이제 P2E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집에서도 내가 게임을 하는 행위만으로도 돈이 벌리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